아니 뭔가 지금 자꾸 오늘 내내 졸린데 네. 오늘은 좀 선고일을 좀 헌재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 시험 언제 보는지 도대체 아. 결과 언제 나오는지. 네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네. 졸음이라면 환영입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애가 타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도 혹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불안함까지 추가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네.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옆에 한둘이 아니고 여러 명 네.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연한 편이거든요. 네. 저도 불안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아니 네. 기자시니까 네.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정보의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탄핵한대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인 줄 알았거든요. 월요일인 줄 알고 네.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물어보더라도 네. 그 답을 확실하게 못 해주겠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뭐라고 네. 방송한다고 좀 주워 듣는 거 있을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자 이분께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분 솔직히 몇 번 틀리셨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한번 그러면은 믿어볼까 합니다. 제가 인트로 진짜. 소개 없이 바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요 어. 경향 TV만 나오면 졸려요. 지금 이 네. 시간대가 좀 졸린 시간대입니다. 예. MC 장원 씨한테 한 네. 방 어디로 맞을 것보다는 자버리는 게 낫겠다는데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단이지. 아니 그래도 이 신뢰감이라는 아니. 게 남다르시잖아요. 저희는 믿었죠, 의원님. 보통 국민 모두가 지난 14일 날은 선고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결정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그걸 틀리게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명예를 걸고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 네. 네. 21일은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합니까? 이거 믿어도 됩니까, 의원님? 믿으세요. 네. 만약 21일을 넘긴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 싹 가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네.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죠. 윤석열이 망쳐놓은 이 대한민국을 살릴 곳은 오직 헌법재판소인데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21일 날은 한다. 네. 안 하면은 박지원은 경향 TV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저 같은 경우 기자다 보니까 언론인들의 취재 결과를 그래도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네.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원래 13일 날 지인과 약속을 잡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23일 이번 주 일요일 뒤에 보자고 했다는 소식을 그 멘트 발로 인용 발로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이유는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의원님과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21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원망이 헌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헌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네. 파기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면은 큰일이죠. 지금 보면은 이 소위 박근혜 네.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였다고. 1740조나 됐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헌 비용은 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네. 천문학적일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이죠. 네. 그런데 박근혜 이 갈등 비율이 49.5%였는데 이 비율은 나왔어요. 이 계엄 비율은 73.7%다. 거의 뭐 20-30% 높으니까 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40조 2,000조가 훨씬 넘을 거예요. 야, 그 정도의 그럼 경제적인 우리가 손실까지. 네. 네. 어디에다 원망을 해야 돼요? 어. 이상 더 가서는 안 돼요. 네.
아니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도 워낙 오래 길게 활동을 하셨고 헌재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교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다목적으로 접촉도 하시고 이제 알아볼 텐데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진짜로 그 평의가 길어지기 때문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헌법재판관 8분이 이 세계적인 네. 이 결정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다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 의견서를 다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핵 재판 결정문은 전 세계로 교과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헌법재판관이 명예를 가지고 보고 있고 그 판결 이제 그렇죠. 판결문이라고 네. 언제는 하지 않고 결정문이라고 결정문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결정문을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 오래 하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도 지난주에 반드시 13, 네. 14에 나온다. 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네. 이제 천상 언론 기자들이 가장 이제 정확한데 지금은 다 막혀 있더라고요. 네, 다 막혀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하다가 이제 어떤 고려까지 하게 되냐면은 헌법재판의 속성이 정치 재판인 건 맞지만은 혹시나 헌재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외견적인 부분들 너무 챙기는 게 아니야. 왜냐?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혹시나 나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뭐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 선거를 보고 이제 균형을 맞춘다 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재명 유죄, 네. 탄핵 인용 이래서 균형을 맞춘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네. 날이 하다 미뤄서 이번 네. 주도 안 되면 정말로 다음 주면은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이고 네. 사법부는 사법부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17일 오늘이 없었잖아요. 네. 그럼 내일은 박성재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오늘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사전 예고를 그렇죠. 2, 3일 전에 네. 하는데 네. 원체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네. 단 이 선거 내용을 생중계한다 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예측이에요. 근데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바람대로 우리가 관측하는 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지금 여전히 이제 승복의 문제를 두고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5,200만 국민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단심, 최종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심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승복해야죠.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러나 하도 절박하게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또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아 가지고 이 진통이 오랫동안 가면 큰일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승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정작 중요한 거는 네. 그 당사자인 피청구인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승복하냐 마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승복하나 마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결정되면 가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그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그보다 낮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원이라고 하면서 임명해라
이런 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아주 고민스러워요. 네. 오늘 또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지만은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야 5당으로서는 일부 당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당도 있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탄핵에 모든 역점을 다 맞추고 하자. 네. 이렇기 네. 때문에 초점을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 얘기들도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오는데 네. 그 뭔가 이제 정부 여당은 혹시나 그래도 정보의 그 대칭성 문제를 따졌을 때 야당이 좀 정보가 좀 요즘 부족하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의원들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러 네. 아니 네. 우리가 생각하지 어떤 5,200만 누구도 전 세계가 생각하지도 못한 윤석열이 석방돼 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것은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분은요 앞으로 집안에 상을 당하면은 3일장 안 하고 72시간장 한다 이렇게 부거 낼 거예요. 네. 아침에 정확하게 사이를 지켜서 시간으로. 네. 네, 그렇죠. 네. 만약 5일장 한다 음. 하면은 120장 한다. 네. 120 시간장을 한다. 네. 이게 좀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나올 수 있으며 그럼 즉시항고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문제도 뭐 헌법재판관 한두 분이 반대한다 하더라. 심지어 뭐 5대 3으로 뭐 기각이라더라. 뭐 이런 별 소리가 있잖아요. 네.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시켜야 된다. 이미 심리 다 했는데 무슨 각하예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인용 기각으로는 절대 네. 솔직히 다 우리가 본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MC 장관님 보시기에 네. 인용 기각의 문제로 간다. 기각할 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저는 뭐 법적인 지식 뭐 일도 네. 없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사실 네.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이 개업 날 벌어졌는지 다 봤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지식만 조금만 있어도 이석기 재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네. 아니 내란을 한 것도 아니고 내란을 뭐 선동했다, 모여서 내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원직 다 잃고 당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저희가 더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란을 모의한 것도 아니고 선동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직접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의회를 쳐들어가고 그리고 선관위를 직접 쳐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장악했죠. 영상으로 다 네. 남아 있고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된다? 이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많은 것들을 일시에 포기한다는 얘기와도 같기 때문에 네. 헌재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들이 방금 지금껏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걱정이 민주주의, 되는 거죠. 우리 MC 장은 민주주의 네. 후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영국 이카노미스트 자매 기관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가 22였어요. 네. 열등이 떨어져 32예요. 네. 32번째. 참 그런 이게 상황이고. 전부 윤석열이가 네. 가져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용과 기각의 문제로 MC 장관님께 여쭤본 게 네. 인용과 기각의 문제라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하의 문제라는 절차의 문제를 가져오면은 혹시나 그런 주의 주장을 하는 재판관이 또 유려한 형식 논리를 가져와서 우리 구속 취소를 법원이 풀어준 것처럼 혹시나 네. 각하 결정문을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심의를 몇 번 했는데. 네. 네. 아니 윤석열도 호칭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무슨 말이 붙을지 몰라가지고 경향 TV에서는 제가 심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니, 윤석열 내란 피청구인도 내란 수계지 뭐. 그래 윤석열 내란 수계가 풀려난 것도 사실 그 실체적 문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절차적 문제, 그 몇 시간 때문에 지금 풀려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하도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각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따져가지고 지금까지 적용되지도 않았던 예를 가져와서 갑자기 이걸 확실하게 명문화돼 있는 명시돼 있는 걸 가지고 논란화시켜서 이 풀어줬다는 거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거를 헌재 재판관들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또 한다? 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오늘 있으니 다만이나 그러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러니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근데 정말 헌재마저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그 갤럽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헌재가 여전히 1등입니다. 1등입니다. 네. 사실 그 1등이라는 건 실제로 신뢰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 바람이 많이 투영된 거죠. 투영된 네.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존경의 대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잖아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 보루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네. 당연히 잘 해주시리라 저는 믿는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구속 취소가 미친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별별 정치적 상상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 여쭤봅니다. 네. 하나는 어차피 파면이 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윤석열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건 있을 수 없고 네. 화면이 결정되면은 다른 건 수사를 해서 다시 구속될 거예요. 네. 격리를 시켜야 나라가 편하지. 네. 윤석열은 사저에 두고는 나라가 편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 김건희 대망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간단한 국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선거에 나선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개 행보를 하면 네. 결국 제일 피보는 건 국민의 힘일 것이다. 아니, 뭐 뭐, 이렇게도 아니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민주당이 얼마나 좋겠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식은죽 먹듯 대통령 되는 것 아니냐. 네.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되는 아니더라도 그런 나라에서 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좀 일어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네. 일하고 전혀 반대의 일들이 자꾸 속출하니까 네. 상상력을 동원해서 별걸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추세는 지금 이제 축구 경기로 예를 들면 5대 0으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고 있고 지금 추가 시간 경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반칙을 일삼는데 심판이 안 불어주는 거야. 부심이. 예, 휘슬 안 불어서 짜증은 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러야 이게 끝나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종료 휘슬을 안 부니까 거기에 짜증이 나는 거지. 21일 부심다. 네. 21일 그러니까 부심. 이 5대 0이라는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다. 네. 근데 저쪽 선수들이 막 반칙 일삼는데 그 반칙 5대 0 안 아니고 잡아도 8대 5대 0이 아, 8대. 축구. 축구. 알았어. 8대 0으로 맞출게. 장원 씨. 그때 5대 0 쓰지 마세요. 오케이. 축구 8대 0. 8대 0. 8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아, 5대 0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축구 경기로 예를 드니까 5대 0으로 했죠. 축구에서 네네. 8대 0은 잘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추겠습니다. 축구인데 8대 0이야. 추가 시간이야. 근데 저쪽에서 자꾸 반칙하는데 휘슬 안 불어주는 것 때문에 짜증은 나지만 네. 곧 경기는 끝나게 되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이 난리 났다는 소문이 지금 있는데 여간 정정했습니다. 5대 0 네. 아니고 8대 0으로 축구 경기라도 네. 달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 자, 저 말씀드리면서 가르마도 이제 8대 0 가르마하겠습니다. 팔 밀고 네. 나머지 2는 그냥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그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하지 않더라도 예. 경향 TV 안 나오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다음 주 금요일 선고가 되겠죠. 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네, 의원님을 너무 우리가 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네. 자꾸 일어나고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다 예민해 가지고 뭐 5대 0 해도 깜짝 놀래 가지고 8대 0 아니냐 네. 이렇게 하듯 염려를 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분들은 8분의 헌법재판관이고 네. 네. 그분들 모두가 8대 0으로 나온다. 네. 이보다 더 못한 박근혜 네. 국정농단도 8대 0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1일 8대0 네. 윤석열 파면 네.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직 그 국정원장이시고 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던 우리 네. 박지원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음. 그래도 이런 가운데 꽃은 핀다고 봄이 오니까 어. 그 전 충암고 그 이사장분이 있죠. 윤명화 이사장인가요? 네. 이분이 지난주 그 주말에 집회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충암고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그 내란 그 주범들이 충암파. 예. 네. 충암파로 불리는 맞습니다. 뭐 대통령 윤석열뿐이 아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나온 모교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 먹칠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유린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충암고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이 재학 중인 학생들이 괜히 지금 충암고 출신들 뭐 윤석열을 비롯한 네. 김용현 이런 이상민. 이상민도 있고. 내란의 뭐 수괴 혹은 내란의 공범들 때문에 충암고 재학생들이 같은 급으로 많이 지금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SNS에서 자주 봤던 글 중에 하나가 지인들이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아니 그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이 무슨 죄냐. 맞아요. 네. 재학생들 뭐라고 하지 마라 라는 글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을 제가 봤을 때 윤명화 이사장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해주지 않으면은 네. 지금 충암고 다니는 재학생들이 피해 볼수 있죠. 마치 피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공범에 후예들인 것처럼 맞아요. 내란 네. 공범에 후예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사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주면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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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네.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인데 면접 보는데 이렇게 충암고다. 충암고? 높이 갈 사람이 있어. 이거 우리 회사 들어와서 내란 일으킨 거 아니야? 혹시 예 혹시 밑에 애들 데리고선 지금 내란 일으켜가지고 나 내쫓는 거 아니야? 괜히 농담이지만 네.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부정적 네. 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는 맞아요. 아니니까. 저는 이사장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 태도였다고 같아요. 봐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헌재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뭐 최재열 감사원장이라든가 그렇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그 단면들을 보면은 일부에서는 오히려 결과는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파면이라고 하는 게 네. 고위공직자 뭐 대통령을 비롯한 파면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공직자가 어떻게 하다 보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다 파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점은 법을 위반한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느냐. 네. 그렇죠. 요게 이제 걸리면은 법률 위반에 적극적인 그렇죠. 의도가 있었느냐. 왜냐면 네.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실수로 네. 법을 위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하진 않아요. 파면을 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재해는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감사원장은 그 적극적인 부분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기각을 했다는 건데 네.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 변론에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그렇고 뭐 선관위 그 병력 투입한 것도 나다. 담화문도 내가 읽었어. 담화문도 심지어. 다 예. 포고령 뭐 이런 거 네.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를 네.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네. 저는 이것만으로도 파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이 기각을 하면서도 대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네. 물론 그 대목도 네. 있지만은 그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까지 그런 부분을 했거든요. 남겼죠.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요청까지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안 줬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거예요. 그 네. 유보라는 뜻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검사 중에 조상원이라고 있어요. 이자가 뜻밖의 말을 한 거야. 아주 중요한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런데 그게 기각된 거다. 그리고 그건 협찬이라 그러지만은 그 범죄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은 권오수 회장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이걸 은폐해달라고 네. 막아달라고 네. 코바나 컨텐츠에 뇌물을 줬습니다. 네. 그게 협찬금입니다. 어. 이 진술이 나온 거야.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영장이 기각된 거는 도이치도 포함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처음 들은 거야. 그래서 구영장이 기각됐다고? 네. 그리고 범죄 혐의서 체포영장에 다, 네. 압수수색영장에 다 들어가 있고 경찰 내사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고 이랬습니다. 네. 이래서 안 한 겁니다. 이랬는데 이놈이 지가 살려고 그러다가 더 큰 진실을 깐 거야.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러면 수사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거 가져와.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갔는데 그렇죠. 이 언론인들이 이걸 윤석열 탄핵에 정신이 팔려서 다 놓친 거야. 네. 예, 물론 이제 이 이거예요. 결정문의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를 대면서 줄 탄핵을 됐었는데 네. 실제로 탄핵 소추권 자체가 남용됐다고 보지 않는 것은 그런 사유 자체를 또 사라지게 하는 또 이제 해석도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예방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서 그렇죠. 8명 전원일치로 권한 침해를 인정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선관위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계엄으로 통해서 가서 장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을 하는 것도 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하물며 뭐 부정선거니 뭐니 어떻게 됐든 지금 윤석열은 거기다가 군병력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를 검증을 하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네. 자체 이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죠 사실. 네. 저는 헌재가 여기저기 곳곳에 그러니까요. 남겨놨다고 네. 보여져요. 흔적을 다 최근 결정문에 남겨놨어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빨리 좀 해주시지. 왜 그러니까. 흔적만 뭐 현재가 그랬던도 아니고 우리가 이 과자 부스러기 먹으면서 쫓아갈 수 없잖아요 계속. 네. 이 우리의 그 뭐냐 이 의지라는 게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네, 힌트를 여기저기 숨겨놓으신 거 네.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지금 네. 다 의미 파악했거든요. 빨리 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퍼즐을 맞춰주시기를 예, 예, 한국이 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가신 오빠는 왜 안 돌아오고 뻐꾹쌤만 뻐꾹뻐꾹. 이 봄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네. 봄에 생각하는 오빠 생각 아니야? 이 헌법재판소에 우리 언니 오빠들은 왜 이렇게 판결 안 내리고 네. 벌써 3월 중순이 넘어 4월로 다가가는데 네. 날은 왜 이렇게 춥고 이게 무슨 봄이 돼 봄 같지 않구나. 네. 출래 불사춘이라. 어쨌든 근데 8대0 인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안 하고 계시죠, 의원님도? 저는 의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각하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절차적인 의견으로 걸- 얘기가 안 되니까. 네. 이제 꼬투리 기각이라는 거는 빼버렸어요. 빼고 각하 아니면 인용이다. 예, 네. 그러니까 각하로 잡은 것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을 구출하겠다는 입장에서 그거는 합리적 선택이에요. 네. 사실 기각은 이 말이 안 부분도, 되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훌륭한 판결문을 남기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역사적인 판결문 아니야? 네. 그리고 책 잡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저 결론만 나오면 되니까 뭐 얼마나 역사에 남을 뭐 나중에 국어책에 나올겨?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3.1 독립선언서 같이 외워야 되는겨? 그런 어떤 국민들 국어 공부 좀 그만 시키고 네. 이제는 그냥 두고 해자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네. 판결문이. 패자가 되는 건 법적 논리만 나오면 되는 거지. 음. 보통 낭독 시간만 1시간 걸린다고. 네. 맞아요.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 그렇죠. 읽는 데만. 그리고 처음만 들으면은 기각됐나 이래. 기각돼. 이런 박근혜 것도 뭐 그랬잖아. 이런데 네. 그러나 이러면서 시작돼서 이제 파면한다로 네. 끝나. 그렇죠. 이거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렇죠. 그 1시간짜리요 이게. 네. 이게 이번에는 더 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근데 하여간 이제 국민들 저 속 터지니까 이제 그만 좀 속 새기시라. 네. 어? 21일에 돼야겠죠? 뭐 네, 저는 가능성이 이제 높죠? 이렇게 되면 21일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냐. 네. 뭐 다른 변론 일정이나 보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인내할 것 같아. 네. 네. 그러나 그날 인용되면
문신이라도 좀 새겨주세요. 21일로 2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 가만히 있어. 문신 공약. 네. 못 지우잖아. 안 지워져요. 아니 뭐 문신도 좋지. 지워지는 것도 그러면은 있습니다. 네. 나도 국방장관 되는 거야. 미국도 그랬잖아. 문신하는 순간 문신하는 국방부장 순간. 후보자로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문신 딱 저기 새기고 말이야. 네. 이랬는데 딱 가서 국방부 회의 주재하는데 여름에 짧은 팔을 입은 겨. 여기 딱 이래 보니까 장관님 이제 국방부의 장군 하나가 여기는 문신이 아니라 무신입니다. 국방부 아닙니까? 네. 아 이러면 뭐라고 아니, 대답해? 그 문신에다가 바코드 치대면 탄핵 인용입니다. 문신 숫자 새기고 그렇게 하시죠 뭐 그냥. 예. 아 그러면 근데 내가 은근슬쩍 야망을 표현하시네. 아, 이거 참 김종대 국방부 장관. 고민되네. 그래야 미국의 국방장관 만났을 때 나도 서로 팔뚝질하고. 욕심이 없지 않으시네 보니까 일단 계속 말씀하시네. 세 번 연속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딱 맞는 자리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마침을 생각해 보는데 저희가 다만 그러나 이런 그 전제를 달면서 오늘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럼. 근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읽을 때 그러나 이런 데 집중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날이 다시 한번 그러나와 다만이 등장하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맞아요. 학수고대 해봅니다. 네. 아유 그러길 바랍니다. 네. 다만 그러나 방송은 끝내고요. 앞엔 진짜 불안했거든 박근혜 때도. 저희 소소한 바램. 네. 다음 주 정치 비상구 때 네.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요 자리에 앉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 앉아서 다음 주에는 생맥주를 한 잔 여기 놓고 좋죠. 탄핵 여기 알겠죠. 자그만 케이크하고 네네네네. 특별 방송으로 가야 돼. 네네. 제가 사비로라도 준비하겠습니다. 네네.